안녕하세요. 전주기전대학 허브조경과 이은서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마음까지 밝게 해주는 공기정화 식물 식재를 한번 같이 해보시려고 그러는데요. 필요한 재료들 이렇게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하나씩 소개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공기정화 식물은 어떤 게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상 모든 식물들은 다 공기정화가 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공기정화 능력이 탁월한 식물들을 나사에서 선정을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이런 공기정화 식물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서 나사에서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우주로 가는 우주선 안에는 당연히 우주비행사인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산소가 없는 우주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기 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공기 정화와 더불어서 또 산소를 많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공기 정화와 동시에 산소를 공급하는 생명체인 이 식물에 대해서 당연히 같이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우주선을 띄울 적에 여러 가지의 식물들을 같이 우주선 안에 넣어서 보내게끔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식물에 대한 공기 정화 능력에 대한 능력치를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순위를 좀 매기게 되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산에 가면 흔히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습한 환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생명체가 또 무엇이 있느냐면 고사리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고사리류의 식물들이 가장 공기정화 능력이 좋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지금 요 식물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가늘지만 잎이 워낙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잎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증산작용을 더 많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잎의 밑에, 뒤에 달려있는 기공을 통해서 식물이 숨을 쉬게 되는데 위에 이제 이런 면으로 먼지 또는 이산화탄소를 또 뿌리로서 흡수를 해서 정화를 시켜서 산소를 내뿜게끔 되어 있는 식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식물은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는 있으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잎이 많고 그만큼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일수록 공기정화 순위가 높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사리류의 식물들은 또 무엇이 있느냐 생각을 해보자면요. 이 중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녹색 식물, 보통 꽃보다는 잎을 본다, 감상한다라고 해서 이런 식물들은 관엽식물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런 관엽식물 중에서도 1위가 야자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위가 아레카 야자를 들 수가 있겠는데, 우리 아레카 야자 보통 요즘에 집들이 하시거나 어떤 개업 선물로도 한 번쯤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요것도 야자류입니다. 야자류이지만 아레카 야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1m 이상, 1.5m 정도까지 이르는 그런 식물들을 통칭하기 때문에 그런 식물보다는 우리가 책상 위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업무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량되어 있는 야자, 요 야자를 테이블 야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테이블 야자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우리가 화분에 한번 심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흔히들 알고 있는 식물 중에요, 요렇게 잎이 하늘로 향하지 않고요, 밑으로 향하면서 땅을 갖다가 짚고 덮는 이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물들을 보통 지피류 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을 갖다 덮는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뿌리를 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또 이렇게 땅을 짚고 옆으로 흩어지는 식물들 또한 이런 식물들은 수분을 많이 머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기정화 순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등나무처럼
기둥을 타고 올라가거나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타고 올라가는 식물들을 보통 만경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칭으로 만경목 식물류들이 공기정화 순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요것도 보시면은 굉장히 잎이 많아요. 잎이 많지만 형태가 조금 다르죠. 하지만 같은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동물계 또는 식물계로 나눠서 분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하죠. 그래서 속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같은 가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홍콩 야자, 그 다음에 요거는 테이블 야자. 그래서 둘 다 야자류인데요. 요 야자류를 양 끝에 두고, 그 다음에 요 아이비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분은 이렇게 생긴 화분인데요. 요 밑에 보시면은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화분을 고르실 적에는 이렇게 공기정화 식물을 특히 심으신다면 화분의 배수 구멍이 뭐 옆으로 나 있는 것보다는 바로 밑으로 바로 빠질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기정화 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위에 이렇게 먼지가 앉지 않도록 계속해서 물을 자주 줘야 하는데, 물을 줄 때마다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 이 안에서 물이 고여서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세균 번식 또는 뿌리가 썩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중력의 힘을 받아서 그대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바로 정중앙 밑에 배수 구멍이 잘 뚫려 있는 것을 고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화분을 선택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배수층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배수층을 만들기 이전에요, 화분망을 깔아주는데요. 요 화분망을 생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배수 구멍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 화분망을 덮지 않은 채 마사토라든지 흙을 바로 깔게 되면은 나중에 물을 주면 줄수록 중력에 의해서 이 흙과 이 모래가 다져지게 되면서 배수층 구멍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막지 않도록 꼭 방지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화분망을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분망을 보통 화분에 나 있는 구멍보다 두세 배 정도 크게, 조금 넉넉하게 우리는 잘라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막힌 부분들이 있어요. 요 플라스틱, 요 성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요런 부분이 딱 걸리지 않도록 이런 막혀 있는 부분은 꼭 주의해서 피해서 우리는 이렇게 구멍이 송송 나 있는 요런 화분망을 이용해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분망을 잘 맞춰서 깔아주셨다면은 그 위에 요 화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배수층을 깔아주셔야 되는데요. 배수층이라는 거는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배양토를 덮기 전에 밑에 깔아주는 용토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모래로 만들어진 마사토입니다. 이 마사토는 보통 대립, 중립, 소립이라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굵기가 다른 마사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보통 이런 일반적인 공기정화 식물을 심으실 때에는 중립, 중간 정도의 마사토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립 같은 요 큰 입자가 굵은 것들을 까시게 되면은 그만큼 공기의 흐름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그만큼 또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수분 부족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미세한 이런 소립 마사토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물 빠짐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필요한 식물이 아니라면 과습 현상으로 식물이 색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축 처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역시 적당한 이런 세척된 마사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사토를 준비를 해서 저는 화분에 깔아 볼 건데요. 이 마사토를 남는다고 해서 너무 많이 까시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물을 머금을 수 있는 흙의 높이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로 아주 얕게 깔아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반 이런 테이블용 화분 같은 경우에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엄지손가락에서 반마디 정도 높이가 올라오게끔 깔아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깔아보시면 특별하게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사토를 깔았어요. 마사토를 깔았다면 이제는 이런 배양토를 깔아줄 시간인데요. 이런 배양토를 이제 깔게 되면은 이 배양토 안에는 우리가 멸균이 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식물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무기질로서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영양제가 없더라도 이런 멸균된 새로운 배양토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한 6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식물에게 영양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관리가 없어도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양토를 또 깔아서 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양토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모종삽으로 잘 펴서 이렇게 마사토를 안 보이도록 덮어줄 거예요. 마사토가 보이도록 흙을 이렇게 얼기설기 하시게 되면은 마사토로 뿌리가 자라면서 이렇게 파고들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의 이런 뿌리가 자라더라도 흙으로만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높이는 좀 적당히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깔았는데요. 보통 심는데 정성 들여서 심으신다고 요렇게 흙을 꼭꼭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흙을 처음부터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누르시게 되면은 흙이 진흙처럼 다져지기 때문에 이 공기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식물에게 이 뿌리 자체에도 산소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흙을 꼭꼭 누르시지 마시고 모종삽으로만 잘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식물을 심어 볼 건데요. 우리 보통 요거는 이제 10cm짜리 포트입니다. 10cm짜리 포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포트를 벗겨서 대부분 심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요렇게 그대로 벗기신 채로 이대로 그냥 흙에다가 바로 심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이렇게 심으신다 그러면 그다지 식물에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깔아놓은 흙들이 굉장히 지금 신선한 흙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어버리면 그냥 흙을 고정시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뿌리가 이 새로운 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포트 채로 벗겨진 채로 잘 다듬어 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요 포트 안에 들어있던 흙을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를 이렇게 털어주세요. 예, 털어주시게 되면은 살살 이렇게 털게 되면 기존에 있는 뿌리의 밑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뿌리의 밑부분이 드러날 때까지만 흙을 털어주시고 요 상태에서 기존의 흙과 새로운 흙을 잘 섞어주신 다음에 이 상태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 흙을 다 털어내게 되시면은 뿌리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로 새로운 흙에 접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식물에 몸살이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흙은 그대로 유지하되 나온 지 오래되어 있는 이런 뿌리라든지 또는 잔뿌리들부터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상태로 흙을 잘 보존해 가면서 이대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중간에 이제 아이비를 갖다가 다시 배치를 해볼 건데요. 아이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뿌리가 이렇게 돌려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뿌리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다 드러나도 되는지 좀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너무 뿌리가 불필요하게 길어져 있는 것들은 꽃가위, 절화가위로요. 뿌리를 어느 정도 잘라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식물은 기존에 있는 뿌리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잔뿌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잔뿌리가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잔뿌리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기존의 환경이 과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잔뿌리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잘 덮어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 야자가 남았어요. 테이블 야자도 저 똑같이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보니까 너무 흙이 말라 있는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스러지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흙을 많이 보존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드러나 있는 상태로 새 흙에 그대로 꽂지 마시고 오히려 이 기존에 있는 흙을 많이 여기다가 부으신 상태로 이렇게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을 갖다가 이제 잘 위에다 덮어서 다져주시는데요. 흙을 다지시다 보면은요, 요렇게 화분의 끝까지 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요 화분의 끝에서 최소한 2마디, 손가락 2마디 이상은 요 흙이 올라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물을 주시게 될 때 관수를 할 때 물이 고였다가 빠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너무 흙이 올라와 있으면 흙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2마디 이상은 어느 정도 흙이 요 화분의 끝에서 안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확보를 해줘라 라는 게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흙을 심었으면은 아까 우리 사용했던 마사토가 있을 거예요. 요 마사토를 이용해서요, 요 흙 위에 흙이 이렇게 다져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미, 그 다음에 여기에 위에 또 혹은 잡초가 자라나지 않게 만드는 의미, 또는 여기 위를 장식하는 의미로서 이런 마사토를 다시 한번 덮어주시는데요. 마사토밖에 없다면 마사토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위에다가 덮어주셔도 좋고요. 마사토 아니고 나는 좀 장식돌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장식돌을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장식돌을 사용하실 때에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론 수석 뭐 이런 것처럼 무게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게감이 많다면 중력에 의해서 흙이 눌리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흙이 다져지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장식돌 또는 없다면 이런 마사토를 활용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분갈이를 하게 되면 뿌리가 그대로 활착되지 않고 흙이 다져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곧바로 물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주시게 되면은 이 기존의 뿌리와 또 새로운 흙이 이제 다시 합착되는 그런 과정이 거치고요. 식물이 이렇게 제대로 잘 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셨다면 이 상태에서 먼저 물을 주시는데요. 물 주신다고 하면은 대부분 위에만 스프레이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으나 여기서 관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물이 관통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실 때에 밑으로 요 배수 구멍으로 물이 그대로 빠지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그래서 물이 한번 빠졌을 때 물이 관통을 해서 잘 배수가 이루어졌구나를 확인하시고 나서 반 그늘에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 보관을 하셨다가 그 이후에 내가 배치하고 싶은 장소로 이동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 주는 시간도 좀 제가 대략적으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실 적에는요, 우리 식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바이오리듬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주실 때에는 해가 정오로 올라가기 전 아침 10시 그 이전으로 주시거나 아니면 해가 3시 이후로 넘어갈 때 오후 5시경 요때 물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야간에 물을 주시게 되면 식물도 사람처럼 쉬는 시간 또 잠이 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은 지양하시고 햇빛이 너무 강했을 때를 피해서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